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경기도의 살림을 검증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를 검증하는 대장동 국감이었습니다. 야당은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그분을 불러내서 이재명 몸통론을 강조했고, 이재명 지사는 범인은 돈을 나누어 가진 국민의힘 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득을 몰아준 그분이 이재명 지사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이와 무관한 한 영화의 대사와 교차시키며 이 지사를 몸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이 지사는 사건의 핵심은 공공개발을 누가 막았고 또 돈을 누가 나눠 가졌냐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그분은 대부분 국민의힘 사람들이고 자신은 그 반대를 뚫고 5,500억 원 공공환수를 설계한 것일 뿐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분은 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50억 받은 사람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 부인. 또 만약 본인이 그분이면 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돈을 주겠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몇십억은 상대적으로 푼돈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겠죠. 민주당은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환기시키면서 그분은 국민의힘 쪽 그분들이라고 이 지사를 엄호했습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은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던 부산 LCT 사업에선 민간 수익 1조 원의 공공환수액은 0원이었다고 비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은 누구의 책임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진 배경을 두고 이재명 지사를 의심했고, 이 지사는 자신이 설계한 것은 공공환수였고 국민의힘 반대가 없었다면 훨씬 더 환수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를 주도했고 이 지사 역시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당시 시장이셨는데 이 사건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게임이고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은 이른바 대장동 깐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유동규가 없었다면 대장동 깐부가 가능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깐부대장 유동규의 백마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수치스럽고 배신감을 느낀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고 민간업자들의 이익 배분과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자신이 설계한 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대장동 공익 환수라는 것으로 이를 국민의힘 측 세력들이 계속 방해해왔고 만약 방해가 없었다면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방해를 하면 제가 그걸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발 이익 공공 환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건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국정감사는 이재명 후보 인사청문회에 가까웠습니다. 야당이 그만큼 총공세를 폈지만 이 지사는 해명을 넘어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국정감사장 출석. 전례 없는 격도를 앞두고 설전은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납득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청해서 지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재명 지사가 폭력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이 지사는 헛웃음과 함께 이래서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직접 현금 1억 5천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대장동 비리에 측근이 연루됐다면 대선 후보를 사퇴하냐고 묻자 윤석열 전 총장부터 답변하라고 받아쳤습니다.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시간을 놓고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답변을 끊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보장했고 이 지사는 해설판까지 사용하며 해명 기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경기도정 홍보장이 아니고 도지사 개인의 어떤 신상 발언장이 아니에요. 아니, 넌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10초 답변하세요 하면 그만 예 아니면 노 하세요. 이게 국감입니까? 급기야 야당 의원은 김부선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녹음 파일을 들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을 보다가 어떤 분이 도저히 열이 받아서 그만하세요. 그거는 예의 안 맞는 겁니다. 뜨거웠던 국감장만큼 국감장 밖에서도 이재명 후보 찬반 단체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20일 만입니다. 귀를 덮는 긴 머리에 두 손에 가지런히 모은 채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은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일부는 남 변호사를 연행하기 위해 나온 검찰 수사관들과 뒤엉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뭐한 거야? 지금 다치십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뇌물공여 약속죄와 배임 등의 혐의 외에 10여 년 전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최근 없애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을 약속하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1,000억 원의 배당을 챙긴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초기 사업자금 유치와 토지 수용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검찰에 녹음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도 10여 년 전부터 함께 사업을 진행한 막역한 사이입니다. 따라서 700억 약정설이나 7탄 350억 로비 등 정영학 녹취 파일에 나온다는 핵심 의혹들을 푸는데
실마리를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남 변호사는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녹취 파일에 신빙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직후 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체포 사유가 인정된 혐의들 위주로 진술과 증거 등을 보강한 뒤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인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2번 맞아야 접종이 완료되는 다른 백신들과는 달리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5달 사이에 효과가 3%로 뚝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추가 접종 계획 수립을 조금 더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돌파 감염률이 가장 높은 백신은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주로 30대 남성이 접종받은 얀센 백신입니다. 접종 인구 대비 발생률이 0.216%로 화이자와 비교하면 5배, 모더나보다는 40배 이상 높습니다. 정부는 높은 돌파 감염률의 원인으로 얀센 접종자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꼽으며 오는 12월 전까지 추가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일정을 앞당겨 당장 다음 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또 미국 CDC가 이제 교차로 접종한 그런 결과들도 제시를 한 바가 있어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빨리. 지난 16일 미국 FDA 자문단은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접종 2달 뒤부터 추가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접종 대상도 고위험군으로 국한한 다른 백신과 달리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한 번 맞아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고 본 겁니다. I think this frankly was always a two-dose vaccine. I think it's better as a two-dose vaccine. It's hard to recommend this as a single-dose vaccine at this point. 또 미국 연구진이 제대군인 6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는 지난 3월 88%에서 8월엔 3%로 뚝 떨어졌고 최대 절반 정도 떨어진 다른 백신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끝나면 얀센 접종자들부터 추가 접종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신부와 만 16세,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당국은 청소년 접종 대상자에게도 자녀 백신 신청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